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수능 마지막 강의, 해설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번부터 이제 마지막 45번까지 풀게 될 텐데, 역시 이 부분도요, 뭔가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좀 정확하면서 빠르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쉬워요. 쉬운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앞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찍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좀 강추하는 것은 행여라도 좀 그러니까 빈칸이나 손찾기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푸시는 게 나아요. 특히 장문 독해 쪽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푸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40번, 그리고 좀,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40번. 요약 문제죠. 너무 유명한 요약 문제가 되는데, 어, 이 요약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걸 뭐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걸 줄여놓은 거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걸 줄여놨기 때문에, 그, 여기가 떻게 보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죠. 이 부분이죠. 여기 이 요약문이 이 글에선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부터 읽냐면 당연히 이 부분을 먼저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윗글을 봐도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윗글의 가장 중요한 거를 여기다가 줄여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위 단락에 대한 주제 요지니까 얘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늘 했던 대로 1번, 5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유명한 뭐죠?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여기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밑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진 않겠죠. 그럼 숨은 그림 찾기가 되죠. 요거 그대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사한 표현을 여기 밑에 쪽에다가 분명히 바꿔서 썼을 거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요약문부터 읽자고 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ing가 왔는데 ing가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럼 집중하는 거예요. focusing on 그랬죠. 온라인 interaction. 온라인 상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잖아. 그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랑 같냐면 결국 소통한다는 얘기죠. 소통. 온라인상에서 소통해요. 사람들이랑. Who are engaged. 어떤 사람이냐면 관여하는 혹은 뭐 참여하는 사람들 똑같은 전문화된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이 뭘 가리키냐면 자기의 어떤 그 전문화된 똑같은 분야와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하고만 그쵸? 뭐 한다? 이러한 소통을 한다라는 거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A 할 수 있대. 잠재적인 어떤 정보의 소스 원천을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어지죠.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정확하게는 그대로 가목적어고요. 여기가 진짜 목적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는 to가 이제 진짜 목적어인데 이거 이제 어법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요. 가짜는 해석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은 요거를 원래 probable은 형용사로 쓰면은 가능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앞에가 less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B라는 발견들이 일어나는 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덜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뭔가 B라는 발견들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은 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애매하긴 한데 1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넣으니까 자기 똑같은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은 1번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잠재적인 정보의 원천을.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못 얻고 한계, 뭔가 제한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그러므로 뭐 한다? 뭔가 기대하지 못한 발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덜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2번은요, 역시 이렇게 되면 한계가 오는데 왜곡된,
distort라는 거는 왜곡시키다 동사에서 pp, 그 형용사가 됐죠. 과거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어진 발견이 일어날 확률이 덜하더라. 다음 diversify라는 단어는 다양화 시키다죠. 동사로.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해진다는 거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 이끌어진, misleading이라는 건 오도된 거죠. 예. 잘못 이끌어진 이러한 발견들이 일어날 확률이 덜할 것이고, 앞에 이 똑같은데 accidental은 우연한입니다. 해석을. 예. 그러니까 우연한 뭔가의 발견이 일어날 확률은 덜하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잠재적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고, 이때 나블은 소설하시면 안 돼요. 예. 이때는 형용사로 뭡니까? 나블은 새로운이죠. 새로운. 참신한. 이거의 이제 명사형이 novelty가 되죠. novelty.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novelty. 그러니까 소설도 있는데 형용사를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금 형용사 자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잘 읽었더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한번 싹 지우고 해볼게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똑같은 자기의 어떤 자신과 똑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이 과연 정보의 원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발견들이 일어날 확률이 덜할까,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읽어봅시다. 답이 보이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얘기구나 했을 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주어가 시간이네. 자, 시간인데 spend on online interaction with members of one's own pre-selected community lives 이랬네. 내가 동사죠. 이 나중에 여러분 해석이 좀 안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떤 문장이 조금 애매해질 때 주어 동사를 못 찾기 때문에 해석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문을 보라는 능력이고, 어휘와 어떤 구문적 어법 실력이 좀 동반이 좀 돼야 돼요. 같이. 자, 시간인데 쓰여진 시간. 어디에다가? 온라인 소통에다가 상호작용. 멤버들과 once out.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미리 선택되어진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였어? 아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방금 요게. 그쵸? 이런 멤버들이랑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소통으로 시간을 쓰는 것은 남겨요. 시간을 덜 남겨요. 이용 가능한 시간을 덜 남기죠. 뭐에 이용 가능한 거냐? 실제로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시간을 덜 남겨요. 인카운터라는 말은 우연한 만남이죠. 예. 그 인카운터가 또 우연히 만나다라고 동사를 쓸 수 있어요. 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 확률, 그런 시간이 덜하게 남겨진다. 당연하죠. 지들끼리만 노는데. 그죠? 이미 논지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오시죠?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A에 들어갈 게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더 예를 들었네. 예, for example, 예를 들어 만약에 물리학자, 피지스트들이 가정법이네요. were to concentrate, 집중을 한다면 뭐에? 이메일을 교환하는 거에 집중하고 electronic print라 그랬네요. 전자적으로. 이 말은 그냥 이메일로. 우리 이메일이 이 약자죠. electronic. 이렇게 미리 뭔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다른 물리학자들과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이메일이랑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환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교환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또 일하고 있는 여기 나오네. 이거 대놓고 써놨는데 얘들아 여기는 똑같은 specialized subject area.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전문화된 이러한 주제의 영역에 관해서 지들끼리만 서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they would likely 뭐 할 가능성이 있냐? devote less time. 시간에 덜 써요. devote라는 건 전념, 몰두, 헌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덜 시간을 전념해. 그리고 be less receptive야. 여러분 receive라는 동사는 받다잖아요. receive, 받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형용사형인데 뭔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receptive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하면 수용 가능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less가 들어갔어요. 덜 수용 가능해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덜하다는 얘기야.
세상을 바라보는.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이미 답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소통하고 지들끼리만 주고받으면 뭐 하는 얘기입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그쵸?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주제유지 쪽으로 얘기해버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사람들과 좀 소통하고 이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 다시 볼게요. 방금 읽은 내용이 그대로 답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뭡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예, 다양화가 될 수 없죠. 안 좋은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뭔가가 일어날 것은 여기 정말 잘 읽어야 될 게 그럴 가능성이 덜해진다요. 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뭔가 여기는 새로운 거야. 뭔가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너블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발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져요. 근데 리미트 안에 보니까 B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기대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디스톨트라는 건 왜곡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새롭고 이런 어떤 참신하다는 뜻을 가진 거와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단어는 절대 얘가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얘가 바로 새로운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요약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렸어요. 물론 어떤 어휘 능력과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만 조금만 갖춰주면은 이 역시도 어때요라 그냥 어렵게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위랑 아래랑만 확인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밑에 1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장문독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장문독해도요 똑같아요. 예. 이것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볼 텐데 어떤 얘기를 해볼까? 장문독해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 답이 이렇게 뭐 이렇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 41번과 42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뭐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여기 쭉 살펴보시면은 보통 애들 2개 해달라고 우리가 출제가 되어지는 2번 같은 경우에는 1개 달라기 계속 꽤 길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거 좀 보기 좋게 좀 줄여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줄입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아무리 길어도요 여러분 이 한 단락의 주제 요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의 주제 요지는 하나예요. 하나의 주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그 주제에서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그쵸?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빈칸이 나와 있죠. 빈칸 문장 제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빈칸 문장이에요. 빈칸은요 우리가 빈칸 해결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디다 낸다고 그랬어요?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돼요. 아니면은 뭐 정말 주제 요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거의 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장에다가 빈칸을 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빈칸을 내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뭐부터 푼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빈칸부터 푸셔야 돼요. 빈칸부터. 이해되셨어요? 빈칸을 먼저 푼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빈칸을 어떻게 푸냐 그러면 우리 빈칸 풀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 알고 계시죠? 빈칸 문장 읽고 대입한 다음에 그 아래로 가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위로 간다. 이거 아시죠? 이건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을 정확하게 풀어주면 그게 바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 토픽 센텐스니까 그대로 제목 올라가면 역시 답이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무조건 빈칸부터 읽어요. 이렇게 좀 작으면 보이시려나? 잠깐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네. 키워서 빈칸 정확하게 읽고 나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요. The problem, 문제네. with this. 이것에 대한 이 문제점은 그리고 이것은 좀 사족이라서 얘들아 그 하이픈은 사족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큰 문제래요, 이게. 그래서 이와 함께하는 이 문제점은 that 이하인데
거의 아무도, almost no one,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페이지상에서, 언더 페이지에 나타나는 얘를 아무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겠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빈칸할 때 나왔었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런 지시사 같은 경우에 대명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앞선 강의에서 순서 찾기랑 문장 삽입 문제에서 이 지시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럼 이게 궁금하니까 앞 문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의문문이네요. 해야 할까? 여러분 또 이것도 기억납니까? question은 뭐죠? 그 글의 주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다음 문장의 빈칸은 답이네. answer겠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곳에다가 빈칸 낸 거 맞죠? 읽어볼게요. 해야 하나? 네가 만들어야 하나? create라는 거 만드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창조도 있긴 한데 프로타고니스트 밑에 보시면 주인공이라고 나와요. 주인공을 네가 만들어야 되니 뭐를 근간으로? 직접적으로 네 스스로를 근간으로? 다시 주인공을 네 스스로, 너 스스로를 근간으로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건가? 주인공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죠? 자, 대답이 뭐야? answer가 문제점이래. 이게 이것과 함께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광펜 한번 씁시다. 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필자의 논지 자체가 이거를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네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쓰면 그거 문제가 된다야. 그럼 뭐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자, 잘 들어보세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너는 너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너 스스로를 근간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주인공을 만들어야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거 아주 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빈칸하게 볼 수 없어. 페이지상에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건 글 쓰는 사람이겠죠. 소설이나 이런 거의 주인공일 거예요. 이게 되시지 않습니까? 1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 우리 아까 좀 줄여봅시다 이거. 자, 여기는 해석이 딱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오케이. 자, 그럼 빈칸이 뭐가 들어갔죠? objectively가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objectively는 객관적으로 해요. 객관적으로. 이게 또 작동이 안 되지. 뭐가 잘못했나? 자, objectively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sorry 잠시만요. 오케이 됐네요. 자, 요거 objectively는 뭐라고요? 객관적으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되지? 얘가 좀 이렇게 잘못됐나 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 끄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왜 이러냐? 뭔가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왜 이러지, 진짜? 이제 된 것 같다. 자, objectively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대.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죄송해요. 흐름이 끊겼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근간으로 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페이지상에 나타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 왜?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니까. 2번 본능적으로 볼 수 없다. 3번 헌신적으로 어떤 열성을 다해서 감정적으로 볼 수 없고 우호적으로 볼 수 없어요. favorable인 거 뭔가 우호적인 거죠. 좋은 쪽으로. 어때요? 이것만 좀 제대로 읽었더니 솔직히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결정타 한번 때려볼게요. 그 뒤에 부분이 답이니까. 자, 작가로서 답의 근거는 그 다음 내려가는 거죠. 너는 too close, 너무 가까워요. 네 자신의 뭐에 가깝냐? 네 자신의 복잡한 메이크업에. 메이크업이 또 여기서 바보같이 무슨 화장 그러면 안 되죠. 메이크업은 기본 자체가 메이크가 만들다잖아요. 업은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한 거죠. 업 자체가 일본이 위라는 뜻도 있지만 위아래 할 때 이 업이라는 자체가 완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뭔가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메이크업은.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쌩얼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좀 뭔가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어내는 얼굴이라는 거죠. 메이크업은. 그래야 이제 해석이 좀 유연해집니다. 여러 군데서 메이크업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뭔가 딱 정해진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석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너는 너의 나름대로의 복잡한, 컴플리케이티드는 복잡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메이크업에 너무나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작가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이크업이 이야기의 구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져. 왜? 주인공이 결국 나니까. 예. 그게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 더 읽어볼게요. It can thus, 그러므로 be easier, 더 쉬워질 거고, 그리고도 효과적일 거야. 뭐를 하는 게 가주어 진주어죠? 상황을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뭔가를 사용을 하는 거야. From your life, 네 인생을. But make it happen. 근데 그건 일어나게끔 만들어. 그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라는 건 등장인물을 가리키죠. 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까 예측한 대로 뭐야? 네가 너 스스로를 이야기를 근간으로 네가 너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넣으란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빈칸 정답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너를 볼 수 없다가 답이겠죠. 너무 가깝게 되니까 자기 이야기를. 지가 진데 자기 주인공인데 하긴 나 같아도요. 내가 영화를 쓰건 소설을 쓰건 조금 많이 미화하고 그쵸? 예. 객관적이 아니면 괜히 막 얼굴 막 내 얼굴을 거의 강동원급이나 뭐 정우성급으로 이렇게 하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따라 이상하네. 안 먹히네 잘. 예. 자 다시 한번 이거를 키고 해볼게요. 그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42번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쉽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1번이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답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 빈칸이 가장 중요한 그 topic sentence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을 봐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1번 볼게요. simplex이라는 거는 간단 명료함 이런 거죠. 간단한 거니까 simple. 이게 필수래. 위대한 소설에. 이땐 소설이겠죠. 명사니까. 땡. 이 얘기 아니죠. 주인공. 핵심이래. 키. understanding novel. 소설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keep your memory. 네 기억을 유지하는데 멀리 유지하래. 새로운 글쓰기랑은 좀 멀리 유지해라. 아니죠. 자, 등장인물의 trait라는 건 여러 뜻 중에 여기서는 특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특징. 빌려온, 차용한다 그러죠. 우리가 빌려왔어. 누구로부터? people you know. 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 뭔가 빌려온 그 등장인물의 특징이야. 그럴싸하긴 한데 아니라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나 5번 가볼까? better way. 더 좋은 방법. 네 스스로를 이용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주인공은 너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너로 하지 말아라. 그 정답은 당연히 5번으로 가셔야죠. 차라리 너 하지 말고 좀 너를 좀 간접적으로 써라. 우리 아까 여기서 indirect 보셨죠? indirect 어딨니? 우리 아까 읽은 부분이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여기 상황이나 이거를 하지만 일어나게끔 해라. 네가 아닌, 쓰긴 쓰는데 네가 아닌 사람으로 써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장문 독해쯤 중요한 게 뭐였어? 빈칸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빈칸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그 빈칸 실제 이런 장문 독해에서의 빈칸이 아니라 그냥 빈칸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푸시고요. 빈칸이 해결돼 버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제목도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풀면은 쉽고 정확하게 풀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예.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냥 빈칸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기 장문 독해 빈칸이. 장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글을 길게 썼다라는 하나의 핸디캡을 주니까
그죠? 내용 자체는 너무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거 절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잘 풀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이건 뭐 시간만 있으면 다 푸는 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 세 문제를 한꺼번에 푼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요. 한꺼번에 푼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순서 찾기 하면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 틀린 거 찾으려고 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윗글에 관한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풀려고 또 한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15분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뭔가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개를 이제 한꺼번에 해결할 때 가장 주인공은 당연히 순서를 찾으시면서 같이 해결을 한다는 거죠. 얘를 주인공으로. 그럼 순서 찾기는 어떻게 하냐? A 다음에 이어질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순서 찾기 앞선 강의에서. 그러면 D에 나와 있는 B, C, D가 각각의 첫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문장. 그러면 A의 이 끝에서 어디로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 보면 힌트가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면 돼요. 이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보통 이 434, 445 문제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험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고등학생 상대의 어떤 그 글이라 도덕적이면서 과학적이고, 그리고 교훈이 담긴 글일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다라는 거죠. 네, 뻔해요. 예를 들면은, 뭐 장애를 가진 애가 있는데 마라톤을 도전하기로 맘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난 역시 장애인은 장애인이야. 한계가 있다. 이랬을까? 아니죠. 뭔가 성공하고 훈훈한 감동의 스토리가 와야죠. 예, 이해됩니까, 지금? 가족은 뭐 있을 까요? 그 장애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뭐 차가운 눈빛은 남들이 보내도 가족은 응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뭐야, 가족도조차 외면했다. 그지? 너 왜 안 될 걸 하고 막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야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순서 찾을 때 너무 쉽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 이렇게 찾아 나가다가 A랑 E 이렇게 가르치는 대상이 틀린 게 나오면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읽어가는 게 먼저 도움이 돼요. 역시 얘를 읽으면 예측이 되죠. 왜? 이 긴 글이 4개가 맞는 얘기를 했겠고 하나는 틀리더라도 비슷한 얘기니까 예측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개학날 아침에 스티브와 데이브를 함께 등극했다. 얘들이 등장인물은 확실하죠. 이제 스티브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뭔가 선거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스티브는 데이브에게 선거 출마 사실을 숨겼다. 그렇죠? 데이브의 아버지는 학교로 뛰어가던 스티브를 차에 태워주었다. 아버지도 등장하시네. 데이브의 아버지는 선거로 인해 우정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오케이. 그러면 스티브와 데이브가 학교 가서 선가는 이야기가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뭔가 교훈이 거기 생기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볼게요. 이거 읽고 나서 이제 B 첫 문장, C 첫 문장, D 첫 문장 가시면 되는 거죠. 첫날이었대요. 새로운 학기에. 스티브랑 데이브는 기분 좋았어요. 흥분했죠? That would be back.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서요. 그들은 탔어요. 자전거를. 학교까지 함께 그날 아침. As they usually did. 그냥 그들이 늘상 해왔던 대로 얘들이. 데이브는 had math. 수학을 가졌네. 1층에서. 그러니까 1층에 수학 수업이 있었고. 스티브는 2층에서 역사 수업이 있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자, on his way 가는 길, 교실로 가는 길에 스티브의 선생님이 came up to him, 스티브에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물었어요. 인지 아닌지 물었겠죠. he, 당연히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A 기준점을 잘 잡자 그랬습니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준점을 잘 잡자. he, 당연히 스티브죠. 스티브의 선생이 물어봤기 때문에 스티브네. S라고 써볼게요. 여기다가. 스티브야. 원하는지 run, 이때 run은 뛰다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 run for 나오고요. student president니까 이게 학생회장이잖아요. 이때 run은 출마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얘들아 같이 출마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부통령 이렇게 같이 출마하잖아. 그래서 뭔가 같이 출마하는 사람들 우리는 running mat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너 출마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스티브 선생님. 스티브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Sure, 물론이에요. It will be great experience.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오케이? 그 잠깐 보면 이거 끌 수 있죠? 일단 하나는 오케이. 이제 A 다음에 어디로 이어질지를 아시면 돼요. 어디로 이어질지만. 뭐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B 이제 이거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B 첫 문장 뭐야? B 첫 문장, C 첫 문장, D 첫 문장에서 강력한 힌트가 있다. 이걸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갔지? 이건 편서 모드고. 자, 그럼 B 첫 문장에서 이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Steve won the election. 이게 뭐야? 대놓고. 스티브가 선거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뭐 절차가 없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없다고요. B 절대 못 오죠. 못 와요. 근데 여기 지금 B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upon ing는 영어에서 on이나 upon 다음에 ing가 오면 하자마자죠. 해석을 할 때.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결과를 듣자마자 데이브가 went over to Steve, 스티브에게 가서 그를 축하해 줍니다. 당연히 스티브죠, 당선된 사람은. B도 스티브네. 그러니까 1번, 2번 다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스티브랑 다른 것만 찾으시면 되겠네. shaking his hand, 손을 악수하면서 흔들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얘들아 그 넘어가는데 일단 B는 처음에 못 오니까 되긴 됐는데 우리 한꺼번에 풀자 했으니까 여기 C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 문장 읽으시면 되는데 그의 아빠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Sounds like 야 이거 뭐뭐처럼 들리는데 네가 이겼구나. 두 개의 전투, 배틀, 전쟁을 오늘 다 이겼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의 아빠니까 아무 장 볼게요. 스티브가 대답을 하죠. We are fine now. 우리 지금 좋아요. Best friends for life. 인생의 베프죠. 그럼 스티브의 아빠죠. 그럼 C도 스티브죠. 지금 A, B, C 찾은 애들 전부 다 스티브입니다.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풀자 이겁니다. 그 다음 C 갈게요. 수업이 끝났어요. 우리 아까 뭐였죠? 앞에서 너 선거 한번 출마해 볼래? 예, 해볼게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스티브는 스팟은 여기서는 찾다 하시면 됩니다. 찾다 감지했다. 데이브를 찾았죠? 복도에서 홀웨이 그리고 랜트윙 그에게 뛰어갑니다. 흥분해서요. I've got news. I've got good news. 야 좋은 소식이 있어. I'm going to student president. 나 학생회 going 나갈 거야 이 말이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인데 mine will be the only nomination. 아마 내 것이 유일한 후보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간 게 유일한 후보가 될 거다. 여러분 노미네이션 후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어지죠? 선생님이 출마하라고 권유했고 그 다음에 얘가 나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데이브 찾아가서 복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C는. 근데 여기 지금 D가 나오니까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브는 clear his throat. 클레어는 깨끗하게 하다 그의 목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헛기침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목을 깨끗이 했어. clear throat이라는 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면서 대답을 했어요. Actually 사실 I've just registered. 나도 등록했어 지금 막. 내 이름도 역시. 데이브도 출마했네. He continued sharply. 그는 계속했다. 뭔가 좀 날카롭게. Well, best of luck. 그죠? 샤프하게. 이때 D 누구예요? 당연히 D만 누굽니까? 여기선 데이브가 되겠죠. 데이브. 그러니까 정답은 A 하시면 되겠네. 하나 해결했습니다. 하나 해결. 자, 이제 D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수찾기를 우리가 C는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D 내용에서 뭐가 나온지를 보셔야죠. D. 확인해 볼게요. D를. 이거 좀 세세하게 움직여야 되겠네. 네. 왜 이렇게 안 되냐? D를 한번 볼게요. D. When the election day come. 때죠? 선거의 날이 왔을 때. 그럼 선거의 날이 왔네요. 아까 A는 뭐였죠? 선거에 이겼죠. 스티브가. 게임 끝났네. 일단 C 오고요. 당연히 D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로 가야지 완성된 글이 되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43번. 그러면 우리 아까 뭐였죠? 이것도 풀었고 지금 43번 해결됐죠? C 다음에 D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와야 되니까 해결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A 중에서 아까 찾았죠? 우리 스티브였죠? 다 스티브인데 얘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데이브니까. 그 다음에 4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되나 안 되나? 지금 다 안 읽어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 다시. 개학날 아침에 함께 갔잖아, 자전거 타고. 아까 이겼다며. 그 다음에 숨긴 거 아니잖아요. 예, 왜 숨겨요? 스티브는 제일 먼저 가서 알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지금. 예. 이 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쉬운 문제를 세상에 앞에 어려운 거 풀다가 이렇게 쉬운 파트를 뭡니까? 찍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 없으면 얘부터 먼저 푸는 게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한 등급 지금 3등급 정도 안 나오신 분들이거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찍었다라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푸시는 걸 강추해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문제 다 풀어봤어요. 지금 수능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치는 이제 서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제가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서 지금 아직은 낯선데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재밌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웃기지도 않고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웃기면서 재밌게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진지하게 최대한 좀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방금 이렇게 풀었던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자, 뭐 잡소리는 집어치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거 마지막 총평하면은 그냥 2년 정도의 어떤 느낌인데 확실하게 쉬운 건 쉽고 또 확실하게 어려운 건 좀 어렵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1등급 원하는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정확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요. 그 능력은 역시 일단 어휘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해석 능력이죠. 단어를 안다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하는 거, 뭐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어법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구문 해석하려면. 그래서 이거 복습만 좀 여러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등급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느실 거예요. 여기서 수능 기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 읽은 부분이라도 한번 싹 다 한번 읽어보시고 단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석도 한번 쫙 해보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푸는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주시면 분명히 뭐 엄청 많이 오를 거예요. 3등급 이하하신 분들은 거의 2등급까지 짝짝 치고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물론 함께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수능 해설 강의 마치고요.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어떤 걸로 쌓여볼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시리즈로 여러분의 성적 향상과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